저는 다이아몬드 플래너 김희수입니다. 네, 전직 승무원 맞고요. 학생은 아니어서 20년 동안 제가 관리를 잘 못한 점 많이 사과를 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정말 저는 긴장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의외로 무대 체질이어서 저는 전혀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데뷔 무대니까는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요. 지난 9월달 한 달 동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도 지났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지금 21일이더라고요. 한 달에 3분의 2가 지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이 고3인데 고3 그 수시 원서 쓰는 기간을 겹친 거예요. 이 강의 준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분당인데 이제 분당에 사는 그 고3 수험생 엄마로서 애 그 입시 준비하는 거랑 강의 준비하는 걸 놓고 참 갈등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원서 한번 받다가 강의 준비 한번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과감하게 원서를 집어 던지고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뭐 강남 쪽 사시는 분들이나 분당 쪽 사시는 분들 중에 그 엄마들이 전문직인 분들, 예를 들어서 의사나 약사나 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잠시 병원을 후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인 엄마가 왜 애 때문에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도 아니라 왜 3년 동안 쉴까? 그들은 아이들 직업, 아이들의 그 진로나 그 진학하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고 모든 요즘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은 모든 그 노력과 능력을 다 올인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아이가 고3이 됨과 동시에 아미코젠을 올인해서 올 상반기에 다이아몬드 T를 달았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저도 물론 아이들 교육을 내동댕이 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도 명문대를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놓는 것을 약간 뒤로 젖히고 아미코젠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 스스로에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질문을 던졌고 해답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경험을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주관 같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박학재 사장님이 제 자료를 먼저 보셨나요? 제 꿈이 전 결혼할 때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자는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현모양처거든요. 전 진짜로 저희 학교 친구들이나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은 압니다. 제 꿈은 현모양처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하지는 않았어요. 웬만큼 했지만 저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꼭 가져야지, 어떤 공부를 꼭 해야지 그걸 목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조금 잘 살다가 웬만한 직장 다녀서 좋은 데 시집 가는 게 진짜 제 목표였어요. 생긴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항상 1등의 친구로 살았어요. 저는 뭐 3등, 4등, 5등, 6등 전혀 상관없고요. 웬만큼 모범생으로 살고 웬만한 대학을 나와서 잘 시집을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나 치열하게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됐는데 아까 권혜희 스폰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K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스튜어디스가 꿈이어서 된 건 아니고요. 결혼하기 전에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은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직업이 승무원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승무원을 선택했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회사 얼떨결에 들어갔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회사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스타일 출신들도 엄청 많았고요. 회사에서 하는 모든 회사 시책이나 회사에서 하는 모든 그 업무들이 국가 정책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승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이 전 대한민국이 정말 초집중할 때여서 그때 당시 정몽준 그 축구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전 세계에 저희가 그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올평가 했을까요? 저희 회사 비행기를 타고 저희 회사 승무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민간 외교관이라는 게 이거구나. 저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국가의 얼굴을 정말 보이는 곳에서 정말 높은 자부심으로 일을 했고, 드디어 저희가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다들 너무너무 기뻐서 막 울고불고 막 정말 이렇게 내일처럼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일할 맛이 나고 폼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일은 이렇게 정말 좋은 기업에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세 번째로 매일매일 저희는 글자 그대로 세계로 출근을 합니다. 오늘은 뉴욕으로 출근하고, 뭐 다음 주는 카이로로 출근하고, 뭐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기도 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출근을 하니까 말 그대로 가장 최첨단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3등, 4등, 5등으로 사는 것보다는 최고로 1등으로 사는 게 정말 재밌구나, 좋구나. 제 안에 숨겨져 있던 현모양처 속에 감춰져 있던 나의 성공 DNA를 약간 흔들어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 저의 30년 묵은 저의 꿈은 뭐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과 동시에 승무원을 그만두고 머나먼 경단녀의 터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 별명이 아니코진 내에서 별명이 분당 사모님인데요. 저는 사모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니까는 아줌마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시집 좀 잘 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S전제 다니는 남편 만나가지고 계속 쭉쭉 승진도 하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막 부러워할 만한, 자랑은 아닙니다. 잘 그렇게 자랑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 분당에서도 꽤 큰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고요. 잘 살고 있었지만 세상이 뭐 다 모든 분이 느끼셨겠지만은 IMF 이후로 가장 혼자서 벌어서 그런 생활 규모를 유지한다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그 생활이랑은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교육 욕심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싶었고요.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모양처라는 건 그거였어요. 잘 키우고, 잘 먹이고, 잘 살고, 건강하게. 그런데 제가 꿈꿨던 현모양처를 끌고 갈 수가, 유지할 수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약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30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갖고 있던 내 꿈을 이루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약간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혈압과 당뇨가 약간 시작이 됐고, 또 이제는 예전처럼 뭐 임원이 될 때까지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조기 퇴직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불안감이 시달리면서 살아서, 급기야는 제가 40대 이후에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 다행히 좋은 직업을 갖게 됐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종일 일해봤자 제가 한 달 동안 벌 수 있는 수입은 맥시멈 고작 200만 원 정도라더라고요. 물론 제 나이에 여자로서 200만 원을 버는 거 정말 좋은 일이긴 했지만, 솔직히 저 같은 사람에게 60, 70대까지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도록 보낼 학부모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기껏 어렵게 자격증을 따서 영어를 가르치지만 그건 5년, 6년 후에 제가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말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하루하루 갈수록 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사랑하는 스폰서님, 모준일 사장님이 저에게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소개를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형부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솔직히 저는 네트워크 뭐고 그런 거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손을 좀 치고 해보자. 근데 약간 한 가지 좀 약간 의심스러웠던 게 유전자라는 게 너무 생소했던 거죠. 뭐 영화 CSI 같은 데 보면 범죄 현장에서 유전자 감식하고 뭐 이런 것만 들어봤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마치 언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나 안젤리나 졸리가 감사하게도 먼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친절하게 그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두 분의 사진과 유전자 검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 분? 돈이 많아. 그렇죠. 네, 돈도 많고. 또 저희가 왜 제가 이 두 분의 사진을 여기 올렸을까요? 저희 아미코젠 사업 설명에. 결과가 다르다. 그렇죠. 두 분 다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한 분은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췌장암에 걸려서 췌장암에 걸린 이후에 내 췌장암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잘 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미 질병에 걸리고 나서 췌장암 같은 경우 솔직히 치료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그 질병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많은 돈에 모든 그 비싼 검사를 다 했지만 결국은 죽었죠. 돌아가셨죠.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 그 친정, 졸리의 친정의 그 엄마나 이모들이 유방암이나 여성 질환으로, 여성암으로 한 환갑이 되기 전에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아이들도 입양하기도 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그 자녀가 그 엄마가 부재된 상태가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차에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하게 됐고 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 유방암과 난소암의 확률이 80% 이상인 것을 알아내서 이 사람은 병에 걸리기 이전에 용감하게 그 유방 절제술을 통해서 병을 미리 막으려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위를 해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고 안젤리나 졸리의 큰아들 요번에 연세대학교 입학한 거 아세요 혹시? 네. 저희 같이 한국 학부모의 대열로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사람은 돈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겠는데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 자 그럼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 나머지 한 90% 둘 다 정답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돈으로 생명을 졸리 같은 경우는 샀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돈으로 생명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그 차이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고 없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지만 유전자 검사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때만 그 사람들이 생명 연장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구나.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유전자 이 사업 아미코젠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경제적인 것은 건강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고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유전자 사업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면 먼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모든 직장이라는 게 그 회사의 흐름, 국가의 흐름이나 그런 것을 흐름을 동향을 파악해야 되는 중요성을 제가 어렴풋이 예전에 경험상 깨달았잖아요. 지금 트렌드를 보니까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유전자 시장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정말 맞는 시장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한 2, 3주 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백화점 1층에 갔는데 요즘 불경기관 다들 아시죠? 불경기여서 웬만한 그 폭탄 세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백화점 1층에 줄을 몇십 미터씩 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백화점 1층에 토요일 오후에 줄이 정말 한 30m 정도 되는 줄을 제가 발견해서 너무 그게 궁금해서 거기를 가봤어요. 어떤 데인지. 그랬더니 세일을 해서 20만 원짜리 구두를 팔더라고요. 그 매장이. 근데 그 매장이 맞춤형 그 구두를 만드는데 수제화 구두인데 발, 볼과 사이즈를 다 일일이 맞춰서 하는 그런 수제화 구두 가게가 처음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돈 많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라 젊은이들이었어요. 30대, 40대.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20만 원 이상이 되는 구두를 긴 구두를 살 정도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들에게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경기는 안 좋지만 나만을 위한 것, 나만을 위한 맞춤형에 대해서는 니즈가 다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지금 홍대나 상수동이나 그쪽에 잘 나가는 카페나 레스토랑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맛있는 맛집도 많지만
그 여러 가지 아이템에 맞게 뭐 비건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글루텐 프리 레스토랑, 뭐 컬러 푸드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식당을 찾아서 먹는 그런 레스토랑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유전자 맞춤 그런 결혼 정보 회사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화장품도 그렇고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 유명한 대기업에서도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을 한다고 나와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맞춤형을 하려면은 그럼 뭐를 기반으로 맞춰야 될까요? 그 맞춤형 사업을 할 만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은 유전자라는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식당을 할 수도 있고 구두 가게를 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구나. 개인적인 니즈가 거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하나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2016년 6월 29일에 DTC 시장이라고 하죠. 민간 기업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거기서 옛날 같으면은 암 환자나 그런 성인병 같은 거 걸렸을 때 쉽게 해서 암 환자 한 명 치료하려고 하면은 집 한 두 채 정도 날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수천만 원 들었던 치료비가 이제는 불과 몇백만 원으로 충분히 해결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암을 치료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건강보험 기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당뇨나 금연 여러 가지 그런 치료비도 많이 싼 게 바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인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 지원비가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재정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병의 치료비를 낮추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국민들이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국민들이 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까 그 안젤리나 졸리가 한 것처럼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적당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 병에 안 걸리겠구나.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국가에서 법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흐름의 그 트렌드들이 바뀌었으니까는 정말 이게 유전자 사업을 하는 것이 경제로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 기관이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주변에도 많은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은 우리 아미코젠에서 해야 될까요?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고? 저는 항상 그 아미코젠 저희 그룹을 얘기할 때마다 삼성그룹과 같이 저는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둘이 참 정말로 그 비슷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삼성그룹이 그 삼성 처음에 그 원래 시작한 원조 그 전신이 뭔지를 아세요 혹시? 어디서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역시 스폰서님은 똑똑하십니다. 오래된 사람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1930년대에 삼성 사회라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과일 팔고 생선 팔고 하다가 그 사람이 좀 더 사이즈를 넓혀서 설탕과 밀가루를 팔았어요. 그게 바로 제일제당, 지금의 말하는 CJ죠. CJ의 전신이 됐고 거기서 생긴 여러 가지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반도체와 핸드폰, 가전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 그룹으로 자랐는데요. 저희 아미코젠은 정말 비슷하다고 했는데 아미코젠의 어떤 부분이 정말 저희가 세계를 제패할 만한 기업이 될 자질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용철 박사님이 2000년도에 설립하신 아미코젠이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유전자 효소 기반으로 한 효소 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진화 기술로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코스닥에 상장되기도 했고요. 2015년에는 글로벌 리더로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신용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모든 그런 회사 이익금들을 기술에 재투자하든지 아니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저희 그룹을 키우는데 되게 많이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아미코젠을 만났을 때 유명한 회사라고는 하지만 과연 뭐가 유명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일반인은 아미코젠이라는 이름을 모르지만 저희는 이미 종근당, 녹십자, 일동제약 그런 이름으로 아미코젠이라는 그 제품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먹어왔던 그런 기업이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아미코젠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 아미코젠이 창립됐고요. 여러 가지 쭉 보시게 되면은 2013년도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코스닥에 상장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셀리드만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했는데 2015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유전자 검사 기관이죠. 클리노믹스를 저희가 투자해서 유치해서 저희 한 그룹이 되었는데요.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도 세계 4대 안에 드는 정말 유전자 진단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그 유전자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걸 보면은 저희가 2015년에 클리노믹스가 저희 같은 회사가 됐고요. 아미코젠 퍼시픽이 창립된 게 2016년 7월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DTC 시장이 열린 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016년 6월 초도 아니라 6월 29일이에요. 6월 말. 근데 저희는 설립된 것이 2016년 7월 초거든요. 그 뜻은 뭘까요? 국가에서 그 정책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막 허겁지겁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유전자 검사와 그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라가 그 법을 열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저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밖에 나가시면은 많은 유전자 검사 기관과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들 정말 많이 받으실 텐데요. 굳이 차이점을 저희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장 최고고요. 가장 일찍 했고요. 솔루션을 줄 수 있다. 세 마디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도 박사가 아니어서 그 차이점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기업이라는 걸 안다면은 저희가 이것을 전달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고 확신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회사, 그 자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킨메드 같은 경우도 피부과 의사와 교수님들로 만들어진 회사죠. 저희는 화장품 공장이 아니에요.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필요한 화장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연구기관에서 만든 화장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화장품만 만들겠습니까? 자, 그렇고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유전자 분석과 그런 해석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 클리노믹스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셀리드라는 저기 자궁경부암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올 초에 이미 저희가 코스닥으로 상장됐고요. 자궁경부암 백신뿐만 아니라 위암 백신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모든 여러 가지 비건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 또 뭐 키포산을 만드는 회사, 뭐 천연 농약을 만드는 회사 정말 많습니다. 이 여러 그 12개의 그룹들이 시너지를 내서 제 아미코젠이라는 그룹을 아마도 전 세계 1등 기업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 솔루션까지 하는 유전자 이런 그 검사 기관으로서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제가 왜 아미코젠에서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하지 왜 민간 기업에서 하냐고, 병원이 더 정확하고 좋은 거 아니냐고.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병원은 그동안 이거를 왜 안 해왔을까요? 왜 안 해왔을까요, 병원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닐 텐데 왜 안 했을까요? 병원은 저희랑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죠. 쉽게 해서 병원을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병든 사람이 갑니까?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가면은 의사가 다음에 또 오라고 합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까? 오지 말라고 하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질병이 있다라고 진단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병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보이는 거는 건강하게 생겼지만은 항상 저는 당뇨 전 단계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검진을 하거나 하면은 의사랑 상담할 때 이렇게 높으니까는 건강관리 하세요 라는 얘기만 하고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거든요. 저를 부르지를 않아요. 그분들은 컨셉이 다른 거죠. 일단 병이 걸렸을 때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던지 수술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양 클리닉이나 여러 가지 운동 클리닉 같은 것이 운영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병이 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저는 병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받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돼요. 라는 질문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관리를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는 분?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전 많이 받아봤는데 철저하게 검사 관리를 받는 게 병원에서. 그건 뭐냐면은 자주 와서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병이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받는 거더라고요. 그냥 모니터링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언제 병에 걸렸는지, 걸리면은 그때 빨리 치료하겠다는 거지, 병을 늦춰주든지 병을 안 걸리게 해준다는 뜻은 아닌 거죠. 병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병을 늦춰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이게 병을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에 차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뇨 전 단계다, 혈액 콜레스테롤 전 단계다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좋으니까는 여기에 이러이러한 제품을 드시고 어떤 운동을 하세요라고 처방이 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차단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컨셉이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지 않고 저희 같은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유전자 플래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희가 어떤 플로우로 일을 하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전자 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집을 하죠. 그럼 저희 안에 12가지 자회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결과지를 받아서 솔루션을 또 직접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모든 스텝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가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좋은 제품을,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왜 그냥 우아하게 병원처럼 회사를 운영하지 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냐고. 근데 일을 하다 보니 1대1로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모집해서 사람들 관리하기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네트워크 방식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시선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해서 네트워크 방식을 제가 선택한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GS와 GSIB. 하나는 12가지 기본 검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 외형적인 건강과 내형적인 건강을 알 수 있는 GS가 있고, GSIB 같은 경우는 10개의 암과 11개의 그 성인 질환을 알 수 있는 치매를 포함한 그런 유전자 키트고요. 구강으로 상피세포를 저희가 검체를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결과지를 나와서 결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 걸까요? 제 건데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맨날 정말 저 미스테리였거든요. 저 솔직히 제가 이렇게 비만으로 살았던 적이 별로 없는데 항상 저는 건강 검진을 하면은 고도비만 나왔습니다. 마른 비만 나오고 성인병 전 단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맨날 웃었는데요. 제가 이 결과를 나온 걸 보고 이거 정확한 거 맞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만보기에는 말라 보였지만은 제 몸은 비만에 살이 찌고 혈액이 좋지 않은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하는 순간 제가 유전자에 대한 신뢰가 확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제 건데요. 제가 예전에 승무원 생활을 했었을 때 스트레스랑 시차 적응 때문에 엄청 건강이 안 좋아서 거의 위암 진단 직전 단계까지 가서 회사를 휴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위암에 걸릴 거란 공포 속에 20년을 넘게 살았어요. 해마다 남들이 한두 번도 하기 싫어하는 조직 검사를 해마다 솔직히 저 평생 위 조직 검사 4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했는데 단 한 번도 위암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GSIB가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위암은 오히려 순위가 낮게 나오고 간암이랑 갑상선암, 간암이 1, 2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치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간암에 갑작스럽게 걸리심을 알게 돼서 제가 이걸 몰랐다면 그냥 나는 평생 위 관리만 했지 간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겠구나.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너무 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서 이게 내가 그냥 그랬다, 내가 과거에 어땠다로 그냥 짐작으로 건강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놓고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솔루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콜레스테롤이랑 당뇨 전 단계라고 했죠.
이렇게 생긴 대로 정말 나와서 너무너무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고요. 다 아시죠? 화장품도 나오고 솔루션 그 건강 기능식품도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나오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한 질병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한다면은 현재의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븐데이즈와 여러 가지 효소랑 콜라겐 이건 뭐 외형적인 젊음, 내형적인 젊음을 책임지는 거죠. 화장품 종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세븐데이즈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제가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알고 팔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알면 알수록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세븐데이즈가 여러분 항암과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이 알고 계시죠? 저희가 나중에 GSIB를 검사를 하고 나중에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은 암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비만이 있는데 비만을 치료하게 되면은 알츠하이머나 그런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한 3, 40등 정도를 낮출 수 있고요. 대장암, 신장암, 방광암 같은 경우는 20등에서 한 50등까지 그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쁘라고 살 빼는 게 아니라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븐데이즈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감사하게도 효소수랑 수치효소 같은 정말 드라마틱한 아이템을 주셔가지고 이거는 팔기도 전에 솔직히 제가 다 막아버려서 판매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적으로도 유전자 검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소비자로서 접근하기 참 좋은 아이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유전자 플래너로서 일하는 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케이.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가 다른 회사가 아닌 아비코젠 퍼시픽을 통해서 유전자 개인형 맞춤형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솔직히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성향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1세대 프리미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글로벌 A사라고 하죠. 저도 솔직히 그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 제품들. 프라이팬도 쓰고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좋은 물건을 우아하게 사는 그런 컨셉?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버는 거는 정말 제가 예전에 솔직히 거기서 2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커미션이 3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틈새 시장으로 저희가 2세대 아까 1층에서도 만났지만 국내 A사 있죠. 여기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제품을 그냥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다. 그것 빼고는 사업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죠. 자 그렇다면 저희 3세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제 개인 맞춤형 유전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직히 저희는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럽니다. 이게. 솔직히 저희는 유전자 플래너라는 신종 직업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승무원도 했었지만 솔직히 제가 커플 매니저라는 직업도 20년 전에 했었고요.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20년 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것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 커플 매니저 해, 아니면 병원 코디네이터 해 라고 했을 때 한 번에 그 단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전에도 그 뜻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당연한 직업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유전자 플래너라는 거, 유전자 플래너를 설명하기에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지만 이것이 5년 후, 10년 후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한 축을 장악할 되게 좋은, 정말 강력한 신종 직업군이 될 거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대기업 좋아하거든요. 좋은 회사 좋아하는데 대기업 다녀봐봤자 거의 그만두니까는 그냥 회사 그만두면 뭐합니까? 아줌마 아저씨 되죠. 하지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그 대기업을 내가 소유하고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죽어서까지 돈이 나오는 그런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자, 저희가 아까 릭든 기업이고 여러 가지 국가의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다 했는데 하나 남은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거 너무나도 다 모든 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비즈니스긴 한데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정식으로 런칭된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8월 달에 미국이 런칭됐고요. 9월 달에는 베트남이 필리핀이 이미 런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오픈 세러머니에 연예인분들과 정말 되게 다양한 그런 행사들이 오고 라디오에도 출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여기 필리핀 왕자님 이기용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예. 남자들이 너무 뭐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미녀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네, 여러분들 정말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오늘은 솔직히 저의 메인 테마는 현모양처입니다. 근데 저는 현모양처가 제 꿈 맞고요. 단지 현모양처를 이루는 방법을 제가 바꾼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뭐 대기업을 다니고 뭐 좋은 직업을 갖고 그런 걸 좋아했다면 이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수동적으로 집에서 아이들 잘 돌보고 키우고 그런 현모양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멋진 슈퍼우먼 같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제 꿈이고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삼성을 혹시 여러분 소유하고 싶으세요? 네. 현대나 LG는 어떠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아메코제를 소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